안녕하세요, 은빛초록입니다. 오늘은 이 무늬 관음죽 분갈이와 분촉을 할 거예요. 이 무늬 관음죽 같은 경우에는 만월지보라는 품종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연두색 잎에다가 이렇게 진한 녹색 줄이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관음죽보다 좀 색깔이 옅어요. 이 만월지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3월 5일에 분갈이를 했었고요. 이제 자촉도 많이 자랐고 또 화분도 흙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무늬관음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요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도 꽤 됐지만 이게 최근에 되게 많은 식물들이 수입 금지가 됐잖아요. 검역상의 이유로 몬스테라라던가 필로덴드론이라던가 그 중에 이 관음죽도 포함이 돼요. 그냥 넓게 사실 야자 종류가 거의 다 금지가 됐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무늬 관음죽을 보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남상금이나 서왕금 같은 관음죽은 그런 무늬 관음죽은 보기가 쉬워요. 구하기가 쉬운데 그 외에 나머지 관음죽들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요즘 보면은 난원이라던가 화훼단지라던가 좀 희귀한 무늬관음죽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건 정말 운이 좋아서 그건 정말 운이 좋을 때 그런 거고요. 저도 막 구하려고 해보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좀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몇 가지 품종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무늬관음죽을 분양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무늬 관음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음죽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무늬 관음죽 중에서도 남상금이나 서왕금이나 이런 건 굉장히 저렴한 품종이고 그 외에 나머지 품종들은 가격이 좀 있어요.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보통 서왕금이랑 남상금을 제외한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화분 하나에 한 2, 30만 원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도. 이것도 지금 되게 많이 키운 거고 한 이렇게 작은 촉 하나 있는 화분이 한 2,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그 정도 가격에 또 어떤 품종을 또 사왔고요. 그래서 가격은 그 정도 나온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분양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막 분양을 할 생각은 없긴 한데 막 가격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무늬관음죽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미 다 가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보면은 막 난원 같은 데 가면은 무늬관음죽이 딱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남상금이나 서왕금이나 말고 다른 희귀한 종류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미 다 예약이 됐대요. 이미 다 예약이 돼가지고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 정도 가격이란 걸요. 나름 무늬관음죽도 되게 많진 않지만 이런 관음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키우시는 분도 많진 않은데 파는 것도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매물이 간혹 그런 곳에 매물이 나오면은 금방 다 팔려요. 그래서 어쨌든 간 만약에 구매를 희망하신다고 해도 일단 저도 이 만월지보 같은 경우엔 이 화분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분양을 해드릴 만한 물량이 없다는 거랑 그리고 기본적인 시세가 그 정도 된다는 거, 그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바로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이 무늬관음죽이 옛날에 수입 금지가 되기 전에부터 그렇게 국내에 많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수입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흔한 식물은 아니었고요. 또 국내에 수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무늬관음죽을요 좀 분재처럼 작은 화분에 키우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관음죽은 아시다시피 되게 크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작은 화분에 심으면은 모양이 좀 잎이 작고 둥글게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수입이 됐던 품종들도 지금은 사실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방법이 되게 관리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많이 키우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우다가 그냥 관리가 잘 안 돼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또 식물을 키우신 분들이 보면은, 제가 또 식물을 판매를 하잖아요.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판매를 하고 나면은 그 식물을 다시 뭐 블로그나 카페나 그런 데 후기로 볼 수 있는 게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음죽도 아마도 무늬 관음죽도 지금 어디선가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품종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구하기도 어렵죠. 뭐 어쨌든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촉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리 소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이거는 되게 오랜만에 분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흙은 기본적으로 다 털어줍니다. 관음죽 같은 경우에 흙은 뭐 난석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상토 100%로 키우고 있어요. 이 관음죽이 되게 키우기 쉬운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재식으로 작은 화분에 키우면은 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관음죽이 아예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이 관음죽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무늬 관음죽을. 그래서 그렇게 뭐 예쁘게 키우고 분재처럼 키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번식을 좀 시켜가지고 개체수를 좀 확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딱 여기에 자르기 좋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땅속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커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촉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번식을 시킬 때는요, 이렇게 작은 자촉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커팅을 해봤자 제대로 못 크고요. 이 어미랑 붙여가지고 얘네도 좀 이 정도 커가지고 혼자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그때 가서 커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뭐 관음죽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너무 어린 개체를 번식을 빨리 시키고 싶다는 욕심에 너무 어린 개체를 커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못 크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키운 다음에 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칼로 쓱 잘라줄게요. 그리고 분갈이를 하실 때는 뿌리가 너무 많으면은 좀 칼이나 가위로 좀 끝을 잘라서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뿌리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리는 안 하고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쪽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상처 치료제를 발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란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사용은 안 할 거고요, 이번엔. 아니다, 그냥 사용을 할게요. 뭐 해서 나쁠 게 전혀 없어서. 저는 어차피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번에 항생제를 쓸 거기 때문에 이 상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써서 나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쓸게요. 이거 뭐 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또 항생제를 분무기로 또 잎에 나중에 뿌려줄 거예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감염도 예방이 됩니다. 이게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제대로 정석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흙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상토 100%로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관음죽 같은 경우에는 흙은 그냥 이렇게 아무 흙이나 뭐 상토나 난석이나 쓰셔도 되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감프가 아니라 그 오스모 코트를 주로 쓰고 있어요. 요즘 리쿠알라 코다타가 좀 비료에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이 관음죽 같은 경우에는 비료도 딱히 뭐 가리진 않고요. 그리고 확실히 비료를 줬을 때 좀 잘 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얘네는 이제 좀 제주도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남부지방에서는 그냥 밖에서도 키울 수 있을 만큼 추위에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르기 무난합니다. 대신에 얘를 분재처럼 작은 화분에 키우고 그러면은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막 이거를 진짜 분재처럼 키우시는 분들은 또 막 난석이랑 뭐 수태랑 막 이것저것 섞어서 하시는데, 그냥 무늬관음죽도 그냥 키우는 것만 잘 그냥 키우는 것만 잘 키우는 게 목적이면은 그냥 이렇게 상토 100%로 심어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재처럼 키우려면은 좀 난석도 많이 들어가고 또 화분도 좀 작은 걸 쓰셔야 좀 예쁘게 자라긴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이 관음죽이 원래 크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인위적인 거고요. 분재처럼요. 소나무도 원래 크게 자라는데 분재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작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관음죽도 그렇게 하면 좀 작게 만들 수는 있지만 좀 자라는, 그냥 빨리 키우고 번식을 빨리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냥 상토에다가 큰 화분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식물을 키울 때요, 좀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냥 건강하게 키우는 거랑 예쁘게 키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그냥 산에 있는 소나무처럼 크게 잘 키우려면은 비료도 많이 주고 그냥 상토 같은 거 써가지고, 소나무는 상토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흙이나 아니면 그냥 뭐 밖에다가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크잖아요. 비료만 좀 챙겨주면요. 근데 그 분재는, 이거는 그냥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관상용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인 관리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식물을 관리하면은 좀 식물이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분재 같은 경우에 화분이 작기 때문에 물을 말려버리면은 금방 죽거든요. 실제로 소나무 분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큰 소나무보다 이 작은 분재가 오히려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한 번 물 말리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관음죽도 좀 그렇게 너무 분재식으로 안 키우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관음죽을 구하기가 힘들 땐 더더욱 그래요. 키우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바로 물을 주면 끝이고요. 비료는 뭐 오늘 주든가 아니면 뭐 한 다음 주 정도에 주던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네, 이것으로 관음죽 분갈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빛초록이었습니다.